윤석열 대 추미애 누가 이길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윤석열하고 추미애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윤석열은 검찰총장이고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 할 때는 조국 자신이 워낙 흠결이 많아가지고 추진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추미애는 윤석열을 잡으라고 내려보낸 스나이퍼입니다. 스나이퍼가 뭐죠? 표적을 정확히 골라가지고 정확히 찍어서 쏴서 죽이는 저격수입니다. 저격수.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자 뭐라고 대답했죠? 추미애?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미애는 청와대가 문재인이가 윤석열이라는 거물을 잡으라고 내려보낸 스나이퍼입니다. 저격수입니다. 저격수한테 타겟하고 목표물하고 어떻게 지낼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 질문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잘못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겠냐? 쏘는 거지 그냥 사정없이. 저격수가 뭡니까? 한 방을 노려서 쏘거나 안 그러면 기관단총으로 그냥 드드드 갈겨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힘 있는 저격수. 많은 사람들이 추미애를 이야기하면 강금실을 떠올립니다. 강금실과 추미애 달라도 한참 다른 사람입니다. 강금실은 1년 5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강금실이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검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죠. 검찰에 대놓고 수사지휘권 행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해버렸습니다. 항의성 사퇴죠. 이건 아니다. 수사를 하는 사람한테 수사 목표나 방향을 미리 다 정해놓고 수사를 하라 그러면 그게 무슨 수사입니까? 그건 수사가 아니라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걸 지시를 하면 어느 검찰이 그걸 용납합니까? 그리고 검찰청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그걸 용납해요. 바람막이가 돼줘야 되는데 바람막이가 못 되면 어떡합니까? 나가야죠. 그러면서 강금실은 검찰의 신뢰를 잃었고 결국 1년 5개월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 법무부 장관 들어봤자 다 바람 빠진 풍선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추미애는 다릅니다. 추미애는 독합니다. 소문난 그대로입니다.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추미애는 특성이 그겁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 때는 파르르 떨어버리는 왜 그래요? 말 들으세요! 하는 좀 심했나? 어쨌든 좀 웃깁니다. 고집이 무지무지하게 센 그런 사람입니다. 더구나 강금실과 추미애는 둘 다 판사 출신이지만 걸었던 길도 다릅니다. 추미애는 상대방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입니다.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드물지만 있죠. 타협이나 중간 이런 게 없어요. 상대가 항복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것, 국가를 생각하는 것 또는 사회를 생각하는 것 이런 것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풀려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유아독존적 독고다이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별명이 뭡니까? 추고집, 좌충우돌 이런 게 추미애 별명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를 두고 강금실과 비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청와대와 검찰은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자시고 그럴 계제가 지났습니다. 피차 격식 차리고 폼 잡고 좀 이렇게 봐주소 이런 거 아닙니다. 이미 청와대와 검찰은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추미애를 등판시킨 문재인 참 못됐습니다. 국가 백년지 대계나 우리 사회의 미래 이런 거 다 때려치고 그냥 윤석열이만 잡아라. 그거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얼마나 정의롭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따지질 않습니다. 그냥 나를 파고들어와 감히 하고 윤석열을 치기 위해서 추미애를 보낸 것 이게 인사입니까? 이렇게 인사합니까? 이건 인사가 아니라 조폭들이 행동대장 보내는 거랑 같습니다. 조폭 행동대장은 감방에 한번 갔다 오면 뭐 됩니까?
제대로 별 달고 나오면은 행동대장은 충분한 금전 보상 또는 나와바리를 보상받습니다. 그러니까 행동대장하고 칼질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문재인이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투력이 강한 전사를 보내가지고 윤석열이를 잡는 게 목표입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윤석열이는 추미애 정도 가지고 상대 안 됩니다. 윤석열 아주 강한 사람이죠. 캐릭터가 아주 특징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추미애가 내려오면 그 강한 윤석열과 안 붙을 수가 없습니다. 한판 붙게 됩니다. 특히 추미애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거나 아랫사람이 자기 말 안 듣는 것을 용납을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세세하게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습니다. 추미애 보내놓으면 알아서 다 격파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든 뭐 수단 방법 이런 거 뭐 고상 이런 거 찾고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추미애는 뭐 요령 피우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이 둘이를 붙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집에 던지고 그릇 깨지는 소리 와장창 나고 막 풍지박산이 나겠죠. 그렇지만 그게 여지껏 추미애가 살아온 방식입니다. 승부 예상해 볼까요? 단기 승부로 뻔합니다. 추미애가 이깁니다. 왜냐?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권을 딱 손에 틀어지고 있잖아요. 내년 1월 말께로 예상되는 정기 인사에서 윤석열이 수족을 다 쳐낼 겁니다. 아마 지방자천 많이 발령 날 겁니다. 다 잘라내 버릴 겁니다. 그리고 검찰의 인지수사 기능, 즉 검찰이 사건을 찾아서 이건 범죄다 하고 인지해서 자기가 알아서 수사해 나가는 기능 축소할 겁니다. 뭐 뻔하면 아닙니까? 지금도 그래 하려고 그러는 거. 공수처가 그거고. 그러면 내년부터 검찰 인지수사가 없어지면 어떡하죠? 청와대 비리 이제부터 못 파헤친다고 봐야 되죠. 추미애가 등판 딱 하면 그때부터 청와대는 비리 다 덮어질 겁니다. 조국 수사, 유재수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팀 이런 데서 일하는 검사들, 핵심 인력들 전부 지방으로 좌천될 겁니다. 보라거나 뻔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라고 보냈잖아요. 그러라고 추미애를 보낸 겁니다. 문재인이가. 하여튼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악마가 그런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어찌해야 됩니까? 선택지가 뭡니까?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하는 거죠. 그게 윤석열의 선택지입니다. 윤석열은 그걸 계산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은 이미 조국을 건드릴 때 자기 직을 걸겠다 했잖아요. 직을 걸고 조국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기로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영화가 이게 좀 비극스럽고 하는 그런 영화에 주인공 멋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인공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서 정의로운 사람으로 다시 재등장하게 됩니다. 영화가 그래 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의 장렬한 전사는 윤석열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선택지가 될 겁니다. 윤석열은 지난 몇 개월만 가지고도 대통령을 바라볼 정도로 어마어마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검찰들한테, 검사들한테 강렬하고도 열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윤석열의 검사로서의 성취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비극이야말로 영웅을 만들어낼 겁니다. 추미애의 위기는 윤석열의 사퇴 시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평검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거 보고 평검사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그 평검사들 위에 있는 검사장들은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퇴하겠죠. 줄사퇴가 줄을 일 겁니다. 참 하나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검사는 사퇴했다가도 다시 재기용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퇴했다고 그냥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정권 바뀌면 다시 재기용할 수도 있어요. 검사는 그래요. 판사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재기용되면 어쨌든 지방으로 좌천 가는 검사 중에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이가 바로 그래서 좌천돼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가 칼 잡은 거 아닙니까? 그 그림을 다른 검사들도 배울걸요. 그거 봤는데
윤석열이가 한때 좌천됐다가 절치부심 이를 가고 있다가 다시 재등판 해가지고 칼을 잡고 저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검사들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으로 좌천시킨다고 추미애가 이기느냐? 당장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멀게 보면 길게 보면 추미애가 지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추미애는 코웃음을 칠 겁니다. 이 정도는 막 됐다. 이 정도의 반발이 없을 수야 있겠느냐 하면서 적폐검사 취급을 해버릴 겁니다. 코웃음을 칠 겁니다. 그런데 과거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떴습니다. 추미애보다 훨씬 더 떴습니다. 추미애도 지금 뉴스 나오죠. 대통령의 뜻을 두고 있다 그랬죠. 자기 대권 후보의 뜻을 두고 있다 그랬죠. 그것보다는 윤석열 쪽이 더 강할걸요. 거기다가 광장이 윤석열을 잡을 겁니다. 그것이 태극기든 우파든 심지어는 좌파들까지도 윤석열을 추억하면서 광장으로 달려나올 겁니다. 중도층 시민들까지 나올 겁니다. 광장으로. 이미 윤석열은 팬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팬덤층을 형성했어요. 대검찰청에 떡, 꽃 막 날아간 거 보셨죠? 이미 팬덤층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형성된 팬덤층이 그 꼬라지를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윤석열이 사표를 던지는 바로 그 시점이 상당수 국민들에게는 독재 권력의 검찰 장악으로 비춰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추미애는 그 전도사고 제일 앞에 서서 총질하는 행동대장이고 독재 권력의 검찰 장악을 국민들이 용인해 주겠습니까? 여러분은 가만 있겠습니까? 지난 조국 사태 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반추미애가 아니라 그때는 문재인한테 화살 갑니다. 반문 결집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요?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그런 국면에 가서도 추미애는 물러설 사람이 아닙니다. 뒤야 어찌됐든 이기고 봐야 되는 게 추미애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길 거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추미애가 이길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단기적 승부에 집착하는 추미애의 성격이 여기에다가 광장에 모인 국민들에게 그 국면에 그 불타는 국면에 기름을 퍼부을 겁니다. 그것은 추미애의 위기가 아니라 문재인의 위기가 될 겁니다. 그때쯤 되면 총선은 이제 막 바로 코앞인데 총선을 코앞에 두고 반문 결집의 빌미를 주는 것. 그 이해득 씨는 문재인의 청와대가 또는 민주당이 지금 계산하고 있을까요? 계산 못할걸요. 왜냐? 지금 그들은 당장 윤석열이를 쳐내지 않으면 지금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무나 위험한 상태가 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제보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국가 권력이 민주주의에 개입하고 민주주의 뿌리인 선거에 개입하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은 윤석열이부터 쳐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말해줘도 소용없습니다. 안 들립니다. 이성적 판단을 하기에는 발등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윤석열과 추미애. 결국 누가 이길까요? 그리고 이 사태로 인한 내년의 전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